슬기로운 단도박생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9월 28일 저녁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몇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서야 그 내용을 영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참 사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도박 중독자들은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저도 도박 중독 상담을 하기 전에는 이 명절을 기다리는 게 상당히 즐겁고 또 명절을 보내는 게 상당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못 만났던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고 또 형제들과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닿고 만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참 매년 추석 때 모이면 지난 명절에 우리가 어땠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번 명절도 어떻게 보낼까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즐겁게 보내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도박 중독 상담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명절이 오는 것이 한편에서는 살짝 걱정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상담했던 도박 중독자분들께서는 명절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명절에 자극을 받아서 재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명절을 좀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지 마음을 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의 생각을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만난 도박 중독자분들께서 명절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박 문제는 정말 나의 주변인들과 신뢰로운 관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신뢰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사람들과 회복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과 좀 멀리 지내고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명절은 이런 도박 중독자들에게 만나야 되는 압박감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야 되고 형제들을 만나야 되고 친척들을 만나야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는 먼 곳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무너진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무너져 있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괜찮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강한데 한편으로는 가서 뭔가 만나야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나가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강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이 명절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 압박감을 상당히 크게 주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분들께서 명절을 부담스러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돈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명절은 돈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성인이라면 당연히 친인척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윗 어른까지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또 명절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내 주변에서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돈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내 입장에서는 죄인같은 느낌이 들고 죄책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 도박을 했던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두 가지였던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명절이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잘 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주변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잘해줘도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더 미안하고 더 부끄러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부담감, 이 부담감을 안고 너무 많이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나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견디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명절을 충분히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피하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낸 것은 피하지만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절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늦었긴 한데, 명절에는 보너스나 성과급 같은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족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명절 관련된 돈들은 우리가 여윳돈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남들이 모르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도박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예측해 주시고요. 돈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용돈을 많이 받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나 20대 분들에게 많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명절 때마다 도박 문제가 재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명절 때 어느 정도 그 용돈을 받는지. 그랬더니 한 5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자기는 많이 받는 편은 아니래요. 친구들은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돈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 성과급처럼 여윳돈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도박 문제를 다시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명절날 가족들이 노는 문화입니다. 명절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 고스톱을 친다거나 혹은 윷놀이 같은 뭐 내기를 한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가족들만의 어떤 그 집안의 어떤 놀이 문화가 있을 텐데요. 이 도박 중독자분들 이 가정에서 내기나 이 도박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도박 중독자든 혹은 그분들의 가족분들이든 명절날은 도박이나 내기 이런 사행성이 들어간 것들을 절대 금해해 주시고요. 특히 이런 문제가 도박자에게는 굉장히 큰 충동을 일으키는 어떤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 도박 충동의 유혹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온라인 사설 사이트로부터 오는 홍보성 메시지입니다. 올해는 이 명절 맞이해서 또 어떤 문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받았던 이 문자, 또 제가 상담했던 이 내담자분들의 이 명절 문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명절 문자 중에 가장 좀 도박 충동을 크게 일으켰던 그 문자는 어떤 문자였냐면요. 그 힘든 귀경길 안에서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겠냐. 우리가 추석 이벤트로 5만 원 넣어줄 테니까 이거 하면서 편안한 길 가시라. 하면서 막히는 귀경길 기분 전환 하시라. 이런 문자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자는 명절맞이 귀경길 기름값 뭐 이런 것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 금액도 약 한 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한 이 귀경길에서 이런 문자를 보면 참 마음이 어떨까요? 따분하고 지루한 차 막히는 이런 공간에서 그런 문자가 평소보다 훨씬 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받았던 문자 중에 정말 이게 도박 문자였을까? 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문자가 바로 코로나19 관련된 지원금 문자였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과의 문자 내용은 달랐지만 정말 코로나와 나를 걱정해주는 그런 문자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고 들어갈 뻔 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기에 도박 사이트에서 특별하게 이벤트를 홍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올 추석은 코로나도 있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다 안 좋은 이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도박 문제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말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내용으로 또 홍보성 명절 이벤트 문자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번호를 바꿔서 안 오시는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여전히 그 번호를 쓰면서 도박 문자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명절도 이 문자 유혹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 마음속에 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제가 걱정했던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어떤 부담감, 돈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자체가 도박 충동을 또 일으킬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박 문제의 대처에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 짧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명절을 보내기 전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셔가지고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복잡한 마음을 잘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그전과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명절길 고향 방문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명절을 보내기 쉬운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힘든 사회적 분위기지만 도박을 끊어가는 우리에게는 명절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명절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좀 명절 자체가 불편하겠지만 이 명절 기간을 좀 안전하게 잘 보내서 정말 명절 이후에 10월 달에도 여러분들의 단도박이 잘 유지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10월 달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